특히 저는 좀 눈이 가장 갔던 게 우리 박지영 선생님이 당뇨병 교육자상 받으셨어요. 이거 정확히 어떤 상이에요? 네,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당뇨병 교육하고 당뇨병 관리의 질을 높이는 이바지한 사람을 선정해서 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교육자 자격 인정증을 받고 5년 이상의 그 당뇨병 교육을 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 중에 비의사 중에 선정을 해서 주는 상인데요. 작년에 생긴 상이고 처음으로 받으신 분이 바로 박지영 영양사입니다. 일회 수상자. 네. 경력도 경력이지만 그 많은 경쟁자 중에서 이 당뇨병 교육자상을 어떻게 수상을 하셨는지 참 훌륭하십니다. 비결이 뭐예요? 네,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당뇨병 교육 업무를 했고요.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소아 당뇨 캠프, 성인 당뇨 캠프, 그리고 걷기 대회 등 이렇게 당뇨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리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높게 평가가 돼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엄지의 제왕, 엄지 닥터스 5분과 또 함께 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자, 2024년 첫 방송 주제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2024 당뇨병 뿌리 뽑는다. 혈당 잡는 열쇠 3가지. 자, 제 혈당을 잡은 열쇠는요. 그 비결이 도대체 뭐예요? 이 당독수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완전 고소해요.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압을 재보니까 이제 180. 와, 안전 보여라. 당뇨는 운동입니다. 혈당을 잡는 데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포도당을 많이 사용을 해서 혈당량을 많이 낮춰줄 수 있다는. 오늘 내용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당뇨병을 뿌리를 뽑는다고 하니까 일단 제목부터 마음에 듭니다. 근데 오늘 신년 특집인데 이 당뇨병을 주제로 한 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신년 주제로 뽑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조사 결과 한국인에게 가장 질병 부담이 큰 질환 1위 자리를 무려 10년 동안 지켜온 질환이 바로 당뇨기 때문입니다. 진짜예요? 10년 동안에. 네. 암이 아니었어요. 그러게요. 당뇨구나. 이렇게 많은 약품 뭐 좋아지는 게 많은데도 10년 동안 이런 거 보면 당뇨병이 그렇게 녹록한 병이 아닌가 봐요. 당뇨가 이렇게 무서운 이유가 바로 다른 만성 질환의 이제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당뇨를 잡아야 다른 질환이 안 생길 거니까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합병증이 굉장히 많아요. 당뇨를 잘 조절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조절 안 하면 새로운 병들이 또 생겨요. 그 합병증들이. 그래서 당뇨를 잡지 않고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 첫 주제로 잡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즘 건강검진들 많이 받으시는데 그 당뇨 전 단계, 우리 전 단계라고 표현하는 단계와 당뇨 단계를 합쳐서 그 당뇨 위험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군에 속하는 분들이 무려 2천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천만 명이요? 2천만 명이요? 이 주변에 그 3명 중에 1명은 당뇨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요즘 좀 더 심각한 거는 우리 젊은 10대 당뇨의 유병률이 10년간 무려 3배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와, 웬일이야. 맞아요. 어린 친구들, 젊은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당뇨라는 게 이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상태인 거죠. 저도 올해는 진짜 좀 더 몸 건강하게 해서 혈당 관리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주제와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2024년 당뇨 뿌리 뽑는다. 혈당 잡는 열쇠 3가지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혈당 잡는 열쇠 3가지. 크롬. 바로 크롬입니다. 크롬이 뭐야? 우리는 클롬은 알아. 클롬. 클롬? 저기 염병환. 어. 크롬이 대체 언제 나온 얘기고 크롬은 무슨 뜻입니까? 예, 크롬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아주 미량 원소. 우리 왜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 중에 덜 알려진 거일 뿐입니다. 아. 크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었을 때 포도당이 혈관만 계속 떠돌아다니면 안 되죠. 세포한테 영양분을 줘야 되죠. 네. 그때 이제 인슐린이 필요하고 그 인슐린이 작동해서 세포 문을 열어서 포도당을 주려고 할 때
크롬 없으면 안 됩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애를 인슐린만 알지만 우리가 많이 도와주는 분들이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인자로서는 크롬이 굉장히 중요해서 당뇨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인슐린만의 문제가 아니라 크롬만 줘도 나아질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미량 원소가 바로 크롬입니다. 그동안 뭐 당뇨라면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을 좀 많이 먹어라 뭐 이 정도 알고 운동 많이 해라 부자병이다 뭐 옛날에 뭐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크롬은 제가 오늘 여기서 처음 들어요. 네, 크롬이 이렇게 우리 몸에 중요한데 일단 왜 크롬이 부족해지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 병원에서 당뇨 환자분들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식사 섭취를 어떻게 드시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밥 먹는 양, 단백질 섭취량, 채소 섭취 여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데 많은 환자들이 크롬 같은 미량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쪽으로 치우친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평가 후에 인슐린 대사에 도움되는 크롬이 풍부한 식품을 선택해 드시도록 지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크롬이 이렇게 중요한 요소였는지 저는 진짜 네. 너무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알아서 좀 억울할 지경이니까 올해 1월부터는 꼭 챙겨 먹어야겠다. 크롬을 좀 채워놔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부터 좀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크롬은 채소나 과일, 곡류, 육류 등의 소량씩 들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식재료를 이제 외우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시사철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크롬이 많이 든 식재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시사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식재료는 우리 냉장고에 대파가 사시사철 있어. 네. 그걸까? 과연 뭘까요? 과연 뭘까 궁금하네요. 크롬이 풍부한 식재료는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이거 버섯이잖아요. 버섯? 근데 버섯은 진짜 사시사철 구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흔한 재료라고 생각했는데 버섯에 크롬이 이렇게 많아요? 네, 버섯에는 100g당 17 마이크로그램의 풍부한 크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크롬이 많기로 알려져 있는 돼지고기에는 100g당 10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1.7배 높은 편입니다. 와. 그리고 또 버섯은 반찬으로 몇 끼 먹기에 부담되지 않는 식품이잖아요. 성인의 경우 하루 크롬 섭취량이 20에서 35 마이크로그램 정도 섭취하면 되니까 크롬이 풍부한 버섯을 섭취하면 하루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럼 크롬을 섭취하려면 어떤 식으로 음식을 요리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24년 차 영양사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크롬이 많이 들어있는 버섯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4년차 영양사 선생님이 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돼요. 빨리 알려주세요. 크롬을 많이 섭취할 수 있는 바로 버섯 오일 장아찌입니다. 버섯 오일 장아찌입니다. 버섯 오. 오일 장아찌요? 난 버섯으로 장아찌 만드는 건 처음 들어요. 아니 보통 버섯을 장아찌로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치. 게다가 또 장아찌는 식초 같은 걸 넣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딱 보니까 올리브오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이거 오일로 어떻게 장아찌를 만드는 거예요? 네, 식초는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식초 장아찌는 그 맛을 잡기 위해서 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이죠. 그래서 오일로 장아찌를 만들었는데요. 이 올리브 오일은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좋습니다. 버섯에는 크롬 함량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버섯을 선택하시든 상관은 없고요. 저희가 만드는 게 버섯 장아찌잖아요. 그래서 팽이버섯 같은 얇은 버섯을 사용하기보다 느타리나 송이버섯 같은 도톰한 버섯을 사용하시면 좀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부들은 정말 반찬 걱정도 네. 많거든요. 근데 이런 장아찌 한두 가지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해요. 어떻게 만드는지 좀 빨리 알려주세요. 네, 제가 재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섯 400g을 먹기 좋게 손으로 찢으신 후에 물 1리터에 소금 1티스푼 정도를 넣고 물을 팔팔 끓이시고 버섯을 10초 정도 데치시고
10초만 데치면 돼요. 보통 저는 한 1분 정도 데치거든요. 네, 식용버섯은 생으로 먹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 볶아 드시거나 데쳐서 드시면 좋습니다. 데친 버섯을 여기 소독한 공병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슬라이스한 이 레몬을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오, 아, 중간에. 약간 상큼할 수도 네. 있겠어요. 레몬이 맞아요. 들어가니까. 저는 더 궁금한 게 레몬을 넣는 특별한 이유는 맛뿐만 아니라 뭐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는 크롬의 흡수율을 높여주는데요. 또 식초나 레몬처럼 신맛은 당뇨 환자들의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곁들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버섯이 거의 잠길 정도로 올리브유를 부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와, 이렇게요? 와. 아니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간단한 것 간단해.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 어쨌든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맛있어야 되는 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앞에 드렸습니다. 한번 저희도 맛을 한번 볼까요?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자, 버섯 오일 장아찌. 와, 쫄깃해요. 쫄깃하고 식감이 살아있네요. 아, 이 버섯 특유의 그 향이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느껴지는 게 좋네요. 다른 양념에 가려지지 않고 버섯 맛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거. 전 솔직히 올리브 오일이 많이 좀 장아찌라 그래서 느끼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레몬이 잡아주니까 상큼하네. 상큼하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이거 간단하기도 하고요. 크롬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걸까요? 실제로 제2형 당뇨병 환자분한테 매일매일 이 크롬을 500 마이크로그램을 섭취를 3개월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이 공복 혈당은 16.2%, 식후 혈당은 20.8%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크롬은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요. HDL 콜레스테롤을 높여줘가지고요. 고혈압이라던가 심근경색 같은 이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요소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입니다. 혈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혈관 관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영양소인 거예요. 네,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크롬은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혈당을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양 조절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버섯 오일 장아찌는 100g 정도, 성인 주먹, 한 주먹 정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당장 만드는데 여러 종류의 버섯을 같이 넣을래요. 그것도 좋아. 괜찮을 것 같아요. 새송이도 넣고 참다리도 넣고 뭐 다양하게 한번 다채롭게 고기 씹는 것 같아서 저는 버섯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2024년 신년 특집 엄제제왕. 자, 당뇨병을 뿌리 뽑는 법, 혈당 잡는 다음 열쇠 공개합니다. 2024 혈당 잡는 열쇠 가자미근. 가자미? 가자미. 생선이요? 거기에 크롬이 많나? 그 가자미가 아니고 가자미근입니다. 근, 생소하시죠? 저희가 가자미근의 정체를 알려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오! 오! 오. 이거 두 분이 동일 인물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인가요? 아버님인가요? 예, 바로 접니다. 왼쪽에 있던 사진이 저게 2005년도 사진인데요. 예, 저 때가 이제 최대 몸무게 한 120kg. 와, 120kg? 예, 그리고 또 오른쪽 사진 이번에 좀 한 3개월 전에 바디 프로필 찍으면서 3개월 전에 지금 없습니다. 한 50kg 감량해서 지금 한 70kg 전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50kg. 50kg면 그냥 저 같은 그냥 성인 여성 한 명 빠진 수준. 와, 근데 아까 그 120kg 때는 진짜 너무 다른 사람 같아서 진짜 상상이 안 가요. 다이어트 끝판왕, 동결자인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바로
선생님이 혈당 수치입니다. 당화혈색소가 7.1이었는데 무려 5.1까지 떨어지죠. 아니 무슨 의사가 당화혈색소 7.1까지 내보여줘요? 아니 그럴 수 있지. 아니야. 이제 대학 교수로 근무를 할 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고 어느 날 이제 코피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시간 동안 멈추질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2시간. 혈압이 높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압을 재보니까 이제 180. 와, 안전 고혈압. 내분비내과 노 교수님을 찾아갔죠, 제가. 황 교수 이러다 죽어. 그러시는 게 이제 첫 마디셨어요. 어머머머머머머. 근데 사실 이 당화혈색소가 7.1이면요 거의 당뇨약 먹어야 되는 수준 아니에요? 당뇨약을 먹으라고 해서 스타트는 우선 했습니다.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지만 이제 식단하고 운동을 같이 병행하고 나서 이제 3개월 만에 측정을 하니까 당화색소가 한 5.6까지 예, 정상 레벨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 교수님이 아유 황 교수 수고했어 그러면서 끊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로 끊었습니다. 예. 50kg 정도까지 뺐는데 거기다가 이 혈당까지 완전히 잡았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비결이 도대체 뭐예요? 당뇨는 운동입니다. 저는 마지노선 근육이라고 해서 가자미근이 혈당을 잡는 데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가자미는 맛있게만 먹어봤지 내 몸에 가자미근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가자미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우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자미근은 하체에 있는 근육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근육입니다. 저희가 종아리 근육은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쪽에 비복근, 저는 그냥 장단지 근육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요거를 싹 올려보면은 이렇게 파란색 근육이 보이시는데 저게 마치 좀 생선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걸 가자미근이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우리가 걸어 다니거나 이랬을 때 차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근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근육이 이 근육입니다. 진짜? 근데 이 가자미근이 당뇨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전신에 있는 근육은 그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포도당은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섭취를 해서 막 들어온 포도당 2가지가 있는데요. 가자미근 같은 경우는 이 저장량이 적다 보니까 내 몸에 막 들어서 있는 포도당을 많이 사용을 해서 아무래도 체내 혈당량을 많이 낮춰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120kg까지 나가셨으면 운동은 상상하기 좀 힘든데 대체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도 명색이 정형외과 의사잖아요. 비만 때문에 또 무릎이 아파서 운동하지 못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바로 가재미근을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제가 진료실에 앉아서도 혈당 관리를 위해서 매주 자주 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러나 살도 빼고 혈당도 확 잡을 수 있는 가자미근 운동법 직접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의자에 앉아서 하니까 아주 편안합니다. 황진호 선생님께서도 시간이 없을 때 한다는 이 당뇨 잡는 운동법 어떤 건지 빨리 알려주세요. 초간단.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 초간단 가자미근 푸시업. 오, 좋은데요, 이름이. 의자에 앉아주신 상태로 무릎은 90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발목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내려놓으시고요. 다시 업, 다운. 발은 지면에서 30도 이상 했을 때 아마 종아리가 팍 짜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20회 정도를 반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한 3분 정도 휴식기를 주시는 게 좋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4분 이상은 좀 그래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요 정도 하면 선생님 혈당 관리가 됩니까? 이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시간이 꼭 길어야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꼭 써야 되느냐인데 우리가 하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장 짜주는 것처럼 할 수 있는 하체가 바로 이 가자미근 운동입니다. 이 가자미근 운동은 미국 휴스턴대 연구팀이 최근에 내놓은 가장 따끈따끈한 혈당 관리 신상법입니다. 사실은요. 포도당 음료를 딱 먹이고 나서 가자미근 운동을 실시를 하고 3시간 뒤를 봤더니 평균 혈당 수치가 52% 감소했고 인슐린 요구량은 60%나 감소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활동량이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가자미근 운동을 시켰더니 잘 훈련된 운동선수가 사이클을 타는 아주 전력 질주를 하는 것과 맞먹는 에너지 소비량과 산소 소모량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운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당뇨 관리에 보통 식후에 한 20분 동안은 바로 좀 걸어 다녀라. 걷기 운동을 하는데 그 걷는 것조차도 너무 바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걷지는 못하더라도 이 가자미근 운동 통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뒤로 돌아서 종아리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장난 아니에요. 제가 안 한번 그래도 보여주시면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했는데 걷고.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고 봐야 우리가 얼마나 짤지를 저희 알겠잖아요. 왜냐면 의심 진짜 많아요. 종아리를 어머. 야 종아리 장난 아니야. 뭐요? 가재미가 월척이다 월척. 예? 약간 심장처럼 하트처럼 갈라지거든요. 볼로 힘 줘보세요. 힘. 따주세요. 어머, 가자미 2마리. 어쨌든 이 평소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어서 그런지 이게 약간 뻐근한 느낌이 좀 들어요. 좀 주의할 점이 좀 없을까요? 요 아까 휘스톤 대학에서 한 연구를 저희가 봤을 때요. 이게 4시간 넘게 이 운동을 진행해서 비교를 했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골 손상이나 또 심한 근육통은 잘 관찰되지가 않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단지 조금 걱정되는 거는 발목을 울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좀 발목 운동이 부드럽지 않은 분, 또 외상을 입어서 염자가 심하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쌓이는 제3의 지방, 바로 이소성 지방을 관리해야 합니다. 제자리를 벗어난 지방이라는 뜻의 이소성 지방은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심장, 췌장, 간 등의 장기에 달라붙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데, 이 이소성 지방이 당뇨를 유발하고 또 당뇨는 이소성 지방을 쌓이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소성 지방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 이소성 지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잘 모르는데. 전혀 몰라요. 확인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소성 지방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 박철민 씨 역시 이소성 지방의 위험성을 모르고 혈당을 관리하지 않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걷는 것이 불편한 듯 목발을 짚고 이동하는데, 요새 그 혈당 관리는 잘 되고 계세요? 네네. 아, 이게 혈당이 또 잘 조절이 돼야지 이런 것도 합병증도 또 안 생기고 하니까요. 매주 병원을 찾는다는 박철민 씨의 현재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박철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당이 높으셔가지고 전신에 합병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합병증이 진행이 되고는 있지 않은지, 다른 합병증은 오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목발에 의지하고 있는 박철민 씨.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궁금하던 그때 양말을 벗자 남들과는 다른 발의 모습이 눈에 띈다. 발끝이 하얘지면서 엄지발끝이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벗겨지면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게 괴사가 되는 징조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절단을 하게 된 거죠. 사실 박철민 씨는 5년 전 당뇨합병증으로 당뇨발이 찾아와 발을 절단한 상황. 식구들한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지만 진짜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30대 처음 당뇨를 진단받았지만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결국 이소성 지방을 결정짓는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졌다는데,
그 결과 당뇨발은 물론 신장, 눈까지 전신에 합병증이 찾아왔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을 즐기며 누구보다 활기차게 살아왔던 박철민 씨. 당뇨로 인해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됐다. 왜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일까? 설마 나한테 이런 병이 오를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관리를 안 했던 그런 문제죠. 눈만 뜨면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죠. 혈당을 처음부터 관리하지 않았던 지난날이 후회된다고 하는데, 당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 관리를 안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내 몸을 사지에 맡기는 거랑 똑같은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항상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장기에 쌓이는 이소성 지방으로 인한 당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관리하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심장에 쌓인 지방과 지방간을 제거해도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내장 지방을 제거해야 당뇨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즉 장에 쌓인 내장 지방을 제거해서 점막의 염증을 일으켜 당뇨를 유발하는 유해균을 제거하는 것이 이소성 지방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 속 지방을 잡고 혈당 관리에 성공했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젊은이들이 가득한 거리를 향한 제작진. 네, 안녕하세요. 제가 혈당 관리로 건강을 되찾은 이승현이에요. 드디어 찾은 오늘의 주인공 46세 이승현 씨. 제작진과의 인사 후 자신의 춤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데, 그런데 복장이 예사롭지 않다. 이곳은 뭐 하는 곳인가요? 이곳은 남녀노소가 함께 음악에 맞추어 신체적 활동을 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배울 수 있는 댄스 스포츠 스튜디오예요. 댄스 스포츠 자체가 남녀가 몸을 표현하는 예술이라서 복장이 엄청 화려해요.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들었는데 원래 건강하신 분 아니세요? 지금 모습은 그렇게 보이시죠? 불과 4달 전만 해도 이 모습과는 많이 달랐어요. 피디님 못 믿으시겠죠?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과거에 제가 임신했던 모습이에요. 불과 3개월 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비만한 체형이었다는데, 제가 44살에 결혼을 해서 작년에 임신을 했거든요. 노산이긴 하지만 제가 체질적으로 건강한 편이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과거 꾸준히 댄스 스포츠를 해왔기에 건강 하나는 자부했다고 한다. 그런데 저는 전보다 심하게 졸리고 나른해지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을 갔는데 제 소변에 알갱이까지 나오고 눈이 침침해서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느끼고 검사를 받은 그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원래 탄수화물이랑 과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 식습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 공복 혈당이 엄청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혈당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위험할 수 있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급성으로 찾아온 당뇨에 최고 혈당 189까지 올라 단백뇨까지 보였을 만큼 심각한 상태였다. 하지만 태어날 아기와 남편을 위해 건강을 되찾을 결심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현재는 정상 수치의 혈당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혈당을 잡고 건강해진 방법은 무엇일까? 그녀의 집을 따라가 봤는데, 자기야, 나왔어. 네,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에요. 저 bulgaria 온 아타나스 드미레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만난 지 2년 만에 결혼해 아들을 낳고 알콩달콩 신혼생활 중이라고 한다. 남편과 아기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거울부터 준비하는 이승현 씨. 거울은 왜 준비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혈당 관리한 건강법 가르쳐 드린다고 했잖아요. 제 건강관리법은 999 건강법으로 첫 번째가 바로 9번 운동이에요. 이 9번 운동으로 제가 2달 만에 18kg를 감량했거든요. 무슨 운동이에요? 먼저 자세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전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하는데요. 운동을 한다던 그녀. 하지만 자리에 앉아 거울을 보기만 한다? 횡격막 호흡이라는 운동인데요. 호흡으로 흉곽을 조여서 코어에 힘도 기르고 틀어진 자세도 교정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숨을 쉴 때 배 근육을 움직이며 횡격막을 신축시키는 호흡 방식으로 가슴이 아닌 배 근육을 이용해 숨을 최대한 들이마신 후 입으로 천천히 뱉으며 자극을 주는 운동이라고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일까? 횡격막 호흡은 긴 호흡으로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독소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산소를 소화기관에 충분히 공급해서 장 활동 촉진은 물론 영양소 흡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기만 하면 비만은 물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동을 마친 그녀. 식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데 999 건강법 중에 두 번째는 식단이에요. 제가 건강을 되찾고자 마음먹고 나서는 일주일에 꼭 3번 이상은 꼭 해먹고 있어요. 어떤 음식인가요? 구절판이요. 제가 만드는 구절판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한 방법으로 구절판을 만든다는 이승현 씨. 준비된 재료를 봐서는 여느 구절판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그때 밀전병이 아닌 무언가를 굽는다? 제 구절판의 비법인 통밀도띠아예요. 밀전병도 밀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올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통밀도띠아는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 통밀도띠아를 이용해서 구절판을 만들어 먹고 있어요. 남편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더 잘 먹더라고요. 구절판 조리를 시작하자 곧바로 남편이 나서는데 남편분이 훨씬 요리를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잘 구워진 통밀 토르티아. 맛을 보기 위해 그 자리에서 구절판을 바로 싸먹어 보는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침 나와요. 어때?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많이 먹어. 혈당 관리를 위해 먹는다는 통밀 토르티아. 과연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통밀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철, 아연 등이 풍부해 변비, 대장암, 직장암 예방뿐 아니라 폴리페놀 성분 또한 풍부해서 혈당과 혈압 상승 방지와 또 당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식단으로 식사를 시작하는 이승현 씨. 그런데 자세히 보니 혈당 관리를 하면서 흰 쌀밥을 먹는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1시간 전 999 건강법 마지막은 바로 흰 쌀밥이 있다고 했는데 밥을 안 치는 과정에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던 바로 그때 찬장에서 꺼낸 흰 가루를 쌀에 넣는다? 지금 밥에 뿌리시는 게 뭔가요? 이게 바로 999 건강법 구화검 가수분해물이에요. 혈당 때문에 밀가루까지 안 먹는데 혈당을 높이는 흰쌀밥을 그냥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할 때 구화검 가수분해물을 꼭 넣고 있어요. 혈당 관리를 위해 먹고 있다는 구화검 가수분해물은 과연 무엇일까? 구화검 가수분해물은 구화콩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구화콩은 척박한 인도 북부 사막에서 1000년 넘게 재배된 생명의 열매로 그 생명력이 강인하고 수분 보유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구아콩의 영양 성분을 보다 먹기 편하게 가수분해한 것이 바로 구아검 가수분해 물이다. 제가 살이 많이 찌면서 당뇨를 진단받고 합병증 위험까지 듣게 되면서 너무 무섭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구아검 가수분해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번 먹어보니까 혈당 수치가 조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녀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줬다는 구아검 가수분해물. 정말 혈당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혈당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흰쌀밥에 구아검 가수분해물을 넣었을 때 식후 혈당에 차이가 있는지 건강한 50대 여성과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실험 전 그녀의 혈당은 82로 정상 범위임을 확인했다. 실험을 위해 먼저 흰쌀만으로 밥을 지어 200g의 무게를 맞춘 뒤 기본 찬으로 식사를 했다. 식후 2시간, 혈당은 155로 공복 혈당과 비교했을 때보다 혈당이 치솟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전날과 동일하게 식사 전 혈당을 확인해 봤는데 83으로 전날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번엔 흰쌀에 구아검 가수분해물을 한 숟가락 넣고 밥을 짓고 전날과 동일한 무게와 구성으로 식사를 진행했다. 식후 2시간, 측정한 혈당은 128로 전날과 비교해도 식후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구아검 가수분해물이 들어간 시리얼을 먹은 사람의 혈당 피크가 낮았고 식사 후에도 혈당이 빠르게 안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구아검 가수분해물. 이승현 씨는 밥은 물론 물에도 넣어 마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만의 특별한 섭취법도 생겼다고 하는데 구아검 가수분해물이 열이나 산에도 강해서 정말 다양하게 활용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매일 챙겨 먹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어떻게 드시는 건가요? 그걸 보려면 남편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허니야, 그거 좀 만들어 주세요. 그건 못 만들어요. 그거 만들어 주세요. 그거. 지금 뭐 만드시는 건가요? 지금 불가리안 요구르트 만들어 있어요. 남편의 불가리아식 요구르트는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5분간 데운 뒤 유산균을 넣고 3시간 보온으로 발효시키면 된다고 하는데 고마워요. 남편이 만들어준 요구르트에 구아검 가수분해물을 넣어 먹는 그녀. 정말 맛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저희 남편이 불가리아 사람이라 매일 저한테 불가리아식 요거트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만들어준 요구르트에 구아검 가수분해물을 넣어서 먹고 있어요. 이렇게 같이 먹으면 왠지 속도 편하고 화장실도 잘 가지거든요. 이승현 씨가 즐겨 먹는다는 구아검 가수분해물과 요구르트. 과연 혈당 관리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까? 요구르트는 살균된 우유에 유산균을 넣어 유당을 유산으로 전환하는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요구르트에는 비피두스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장 속에서 활발히 증식하고요. 또 항암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구아검 가수분해물과 함께 드신다면 장 건강은 물론이고요.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아검 가수분해물을 꾸준히 섭취하며 혈당을 관리해 건강을 지켜가고 있는 이승현 씨. 실제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구아검 가수분해물을 섭취하게 했더니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했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넉넉한 수분을 머금은 채 대장에 도착한 검 형태의 구아검 가수분해물은 대변의 수분을 증가시켜 항문으로의 배출을 편안하게 합니다. 게다가 남은 당과 지방을 유익균의 먹이로 제공해서 장내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과민대장 증후군 환자에게 구아검 가수분해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장 건강이 정상화됐다는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다. 장 속 지방과 혈당을 잡아
당뇨합병증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준 구화검 가수분해 물. 하지만 과다 섭취 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식이섬유 섭취 기준에 따라 하루 27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서영순 씨의 하루는 혈당 체크로 시작하는데요. 땀을 한번 참아야 되겠구나. 과연 그녀의 공복 혈당 수치는? (144)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공복인데 너무 높게 나왔네. 갱년기 후에 당뇨가 좀 있다고 의사 진단을 받고 점점 높아져서 당뇨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또 고혈압도 같이 오더라고요. 실제 갱년기 이후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뇨약, 혈압약, 고지혈증약, 뇌졸중 예방약. 각종 혈관 질환이 찾아오면서 뇌졸중 위험까지 진단받은 영순 씨. 평소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두통 증세. 하지만 알고 보니 뇌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스트레스성 두통이 좀 심해가지고 두통약을 먹다가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MRI 찍으니까 뇌졸중 올 수도 있으니까 예방약을 먹으라고 그래서 먹고 있어요. 당뇨병 합병증 1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 질환. 혈액 속 잉여 포도당이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오후 산책에 나선 영순 씨. 이제라도 건강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나름 노력 중이지만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게 서글픕니다. 당뇨가 있어서 걸으면 좋다고 그래서 걷는데 조금만 걸어도 좀 힘드네요. 젊은 시절 병원 한 번 안 갔을 만큼 건강했던 그녀. 손쓸 틈도 없이 찾아온 질환에 그저 막막할 따름입니다. 당뇨병이 오고 또 고혈압이 또 오고 그래서 아무래도 합병증이 걱정이 돼서 건강해지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어요. 당뇨병 합병증이 두려운 서영순 도전자. 자, 이번엔 또 다른 주인공 김태현 씨를 만나봤습니다. 언니 나왔어. 밥 먹었어? 아직 안 먹었어. 언니 우리 빵 먹자. 종류별 빵을 한가득 사들고 온 태연 씨. 언니 빵 먹어. 너 이렇게 빵을 많이 사왔어. 나 빵 좋아하잖아 언니. 당뇨도 있잖아. 아유 몰라 언니. 하나쯤 먹어도 괜찮잖아 언니. 하나쯤. 맛있어. 평소 달달한 빵을 입에 달고 산다는 태연 씨. 난 걱정을 해. 네가 건강 관리 좀 해야 돼. 아유 해야지. 요즘 밀가루 빵 이런 거 많이 먹지 말고. 닥치는 대로 다 먹어야지. 원래 당이 있으면 이게 자제를 할 음식이 많잖아요. 그거를 자제를 못해요. 주체할 수 없는 식욕. 이대로 괜찮은 걸까? 짧은 외출을 마친 그날 오후. 집에 오자마자 물부터 들이키는데요. 갈증나. 큰일 나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갈증에 힘들어. 무기력증과 풀리지 않는 피로까지. 10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서 제가 자꾸 피곤했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당뇨가 왔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당뇨 진단을 받은 그녀. 이제 혈당 체크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야. 식후 혈당 수치가 무려 191. 192. 어메.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살아나며 소소한 일상을 꿈꿨던 태연 씨. 하지만 소리 없이 찾아온 당뇨병은 또다시 그녀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당뇨병에 고지혈증, 고혈압까지
게다가 점점 불고 있는 체중에 입던 옷들은 작아진 지 오래입니다. 엄마. 특히 복부에 살이 집중되면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라고요. 안 맞아요. 맞는 게 없어서 다 꼬물게가지고요 지금. 밥도 많이 굶고 뭐 약도 누가 좋다면 살 많이 빠지니까 먹어보래가 그것도 먹어보고 약 먹었을 때는 좀 빠져요. 빠지는데 도로 요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렇다면 현재 태연 씨의 허리 둘레는 어머 기절하겠다 정말. 99cm. 심각한 복부 비만 상태입니다. 이러한 당뇨병의 원인은 비만이나 가족력, 생활 습관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복부에 쌓인 지방은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하는 가장 위험한 인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당뇨병 환자의 약 63%는 복부 비만을 동반. 당뇨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제가 유방암 수술도 하고 당뇨병까지 와서 더 큰 병이 올까봐 더 무섭고 겁이 나요. 당뇨병과 면역력 저하까지 김태연 도전자. 며칠 뒤 병원을 찾은 두 도전자. 과연 현재 상태는 어떤지 다양한 검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김태연 도전자의 결과는 당이 되게 높아요. 우리가 이제 126부터 당뇨라고 그러는데 168이거든요. 본인은 혈압도 좀 아직도 조절이 잘 안 되는 데다가 몸무게 무려 19kg 정도 빼야 돼요. 손 여기다 쭉 넣으시고요. 네, 그러고 계시면 됩니다. 심장이나 동맥에서 여기가 모세혈관이고요. 여기를 통해서 정맥으로 가는 건데 그래도 다 꼬여 있고 짧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말초순환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뭐가 안 좋냐? 손발이 차거나 저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는 살이 잘 안 빠져. 혈류가 원활하지 않은 탓에 모세혈관 길이가 짧아질 대로 짧아진 상태. 또한 면역력은 주의 단계이며 혈당, 혈압, 체지방, 염증 수치까지 정상 기준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일리 앉으세요. 검사한 걸 봤더니 피검사에서 확실히 당이 좀 높았어요. 근육이 모자르세요. 지방이 좀 많고 어머니 이게 다 지방 덩어리거든. 그러니까 근육이 모자라면 우리 근육에서 그 당하고 지방을 태우는데 그게 안 좋아서 그래요. 근육량이 부족한 서영순 도전자. 모세혈관 상태는 어떨까요? 이렇게 혈관이 잘 안 보이거든. 길게 쭉쭉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말초까지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혈관 비침이 선명하지 않고 찌그러진 모양. 뿐만 아니라 면역력은 정상보다 낮은 수준이고 혈당, 혈압, 염증 수치 모두 정상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건강관리가 시급한 김태연, 서영순 도전자. 네, 두 분 모두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고요. NK 면역세포 역시 기준치 안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 있는데 면역력까지 저하될 경우에는요, 당뇨병성 망막증이나 폐렴, 대상포진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관리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혈당 조절을 위해선 면역력을 지키는 노력도 필요한 상황. 그렇다면 두 도전자를 위한 솔루션은? 당뇨병은 혈당과 혈관 관리가 필수이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산보다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음식 섭취가 좋습니다. 특히 체내 합성이 되지 않는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인 아라키돈산은 흑염소에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낮춰 동맥경화나 고혈압,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혈당이 높은지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에서는 아라키돈산 섭취 후 혈당 농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14일간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도전 3일차. 서영순 도전자가 찾아간 곳은 바로 집 근처에 있는 탁구장인데요. 요즘 탁구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서영순 도전자.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을 찾은 것 같답니다. 이제 다른 운동을 하다가 탁구 좀 해볼까 건강을 위해서 내가 다른 걸 힘들어서 못하고 이제 치기 시작했는데 쳐보니까 재밌고 또 이렇게 몸도 좋아지고 기운도 나고 건강도 좋아지고 그래서 계속 쳐요. 탁구는 전신 유산소 운동인 만큼 혈당 수치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전 11일차.
서영순 도전자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운동 후 간단하게 즐겨 먹는 건강식이 있다는데요. 입맛 저격 양배추 사과 롤입니다. 당뇨 때문에 좋아하는 과일도 많이 못 먹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과에다가 양배추 이제 이거 싸서 먹으면 속도 편하고 과일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좋아요. 도전 전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지만 이젠 간편하고 든든하게 영양소를 채웁니다. 작은 변화부터 실천해 나가고 있는 그녀. 식사 후엔 잊지 않고 챙기는 게 있다고요. 흑염소 진액인데요. 이게 흑염소가 갱년기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꾸준히 먹어보니까 당뇨도 조절이 되고 체력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혈당 조절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 흑염소 진액을 꾸준히 섭취 중인 서영순 도전자.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만드는 주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풍부하면서 지방 함량이 낮은 흑염소는 저지방 고단백 육류로 면역력을 높이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흑염소에 풍부한 아라키돈산을 섭취한 결과 면역 반응이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체내 인슐린 조절에도 아라키돈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영순 도전자의 혈당 수치는 변화가 있을까? 도전 전만 하더라도 정상 수치를 훌쩍 넘었던 혈당. 식후 혈당을 쟀는데도 2주 전 공복 혈당 수치보다 낮아졌습니다. 이야, 정말 많이 노력하셨네요. 이번엔 김태연 도전자를 만나러 가볼까요? 요즘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 중인 그녀. 첫 번째 목표가 체중 10kg 감량이랍니다. 쉬는 날 1시간씩 걸어요. 그리고 일 가는 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1시간씩은 걸어가려고 해요. 걷기 운동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인슐린 작용을 활발하게 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일석이조인 셈인데요. 그렇게 운동을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뭔가를 꺼내는데 매일 운동 후 섭취하는 게 있답니다. 흑염소 진액인데요. 저처럼 당뇨랑 고지혈증 있는 사람이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되찾고 싶은 김태연 도전자입니다. 흑염소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비타민 E가 풍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양고기와 비교했을 때 항산화 반응 촉진 능력이 10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만큼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레산과 리놀렌산이 풍부해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춰 혈관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도전 13일차. 식단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빵 순위는 잊어라. 오늘의 메인 메뉴. 토마토, 두부, 달걀 볶음. 그리고 여기에 현미밥과 쌈 채소까지. 혈당 조절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맞춤형 식단인데요. 또 다른 변화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급하게 먹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후딱 먹는데 요즘은 좀 조금씩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으려고 해요. 과식을 일삼던 지난날과 작별한 그녀.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식후에는 꼬박꼬박 식단 일지까지 기록한답니다. 건강 개선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김태연 도전자. 집에서도 틈틈이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며 혈당 타파를 위해 노력 중인데요. 자신에게 맞는 운동법 실천. 혈당 완화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 개선. 그리고 흑염소 진액 섭취까지. 혈당 개선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두 도전자. 그렇게 도전이 종료됐습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지 다시 병원을 찾은 두 도전자.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네. 살이 1.7kg 가까이 빠졌네. 이게 살이 빠지면 당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김태현 도전자, 모세혈관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진짜 많이 좋아졌네. 그때 짧게 끊었는데 지금 길게 보이잖아. 전엔 거의 안 보이고 뭐 짧게 끊었는데 지금 엄청 길어지고 순환도 잘 되고 잘하셨습니다. 모세혈관 검사 결과 2주 전에 비해 혈류 상태가 원활해진 것을 확인했고요. 면역력은 약 2배 증가, 혈당과 체지방량, 염증 수치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네. 이 당이 좀 높은데 조절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시고 있는 거고 근육이 1kg나 늘었어요. 근육이 1kg 늘게 되면 반대로 지방이 줄어들어가요. 또 지방은 좀 줄었거든요. 이번엔 모세혈관 상태를 확인할 차례. 저번에 혈관이 안 보였거든요. 보이죠? 조금 많이 보이네. 많이 보이네요. 거의 안 보이는데 지금은 쭉쭉쭉 지나가는 거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만큼 이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서영순 도전자, 2주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혈류 상태.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 활성도가 증가했으며 혈당, 혈압, 염증 수치 모두 정상으로 개선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전에 비해서 혈당이나 염증 수치가 좀 낮아졌고요. 반면에 NK 면역세포 활성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요, 적절한 운동과 식이 조절, 그리고 흑염소 진액 섭취를 꾸준히 병행하신다면 당뇨병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과가 좋게 나와서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흑염소 진액도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할게요.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서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14일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